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48,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상당한 동력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9월에 눌렸던 기운들을 단번에 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5만 달러를 위한 1차 저항선으로 47,000달러가 제시됐었는데 생각보다 쉽게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10월로 접어들면서 하루 만에 10% 수준의 급등세를 보인 것을 놓고 대체 왜?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얼핏 보기에 뚜렷한 상승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특별한 이유 없고 10월에는 원래 오른다 이런 식의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리서치가 내놓은 분석을 보니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대규모 숏포지션 청산이 잇따르면서 단기간에 시세가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엑스 인피니티의 엄청난 상승세에 놀라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도 계속 오르나 싶어서 봤더니 엑스 인피니티가 아예 자체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를 출시했습니다. 게임을 좀 더 쉽게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는데, 게임으로서 엑스 인피니티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 수준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솔라나 역시 깜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솔라나와 유니스왑이 추가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통적인 세력이 보기에도 매력적인 그런 프로젝트였나 봅니다. 솔라나 역시 하루 사이 10%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잠시나마 심장이 쫄깃해질 뻔했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과 SEC가 합의하기로 해서 드디어 소송이 끝났다, 이런 기사가 야후 파이낸스에 올라왔던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야후 파이낸스가 기사를 올려서 신빙성을 높였지만 알고 봤더니 가짜 뉴스였습니다. 리플이 발끈하면서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언론의 신뢰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대부분 기분 좋은 소식들이라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투자 전략을 짜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48,000달러를 뚫어주면서 상당한 뒷심 보여주고 있습니다. 5만 달러를 위한 1차 저항선으로 지목됐던 게 47,000달러 부근이었는데 생각보다 쉽게 47,000달러를 뚫고 안착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의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7포인트 오른 54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에서 중립 단계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전날 지수가 27이었으니까 하루 사이에 딱 2배 지수가 오른 겁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에도 어느 정도 활기가 불어 넣어진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2% 중반을 여전히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10월로 접어들자마자 급등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 로이터는 계절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암호화폐 지지 발언에 힘을 입었기 때문에 9월 중순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며칠 전 하원 청문회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일부 분석가들의 경우에 9월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약세장인데 비해서 10월은 역사적으로 강세장인 점도 투자 심리를 부추겼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정도 분석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헤지펀드 아크36의 설립자 유리카 리케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계절적 요인을 많이 반영한다.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10월에 강력한 실적을 보여줬고 올해 추세도 계속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나만한 분석을 공식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런던의 애니그마 증권 연구 책임자 조셉 에드워드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의 거래량이 급증한 게 비트코인 급등세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달러화가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에 약세로 돌아서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5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의 역상관 관계는 달러 약세가 향후 비트코인의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준 거라는 겁니다. 특히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정책 수단이 사실상 없다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된 점도 이번 비트코인 급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외환 미디어 포렉스 라이브의 애널리스트인 저스틴 로우의 경우에는 현재 상승을 야기한 뉴스는 없다.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9월 하락 당시 100일 이동평균선 돌파가 실패했다. 하지만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시도하면서 9월의 고점인 48,000에서 48,800달러 탈환을 앞두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디지털이 가장 설득력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갤럭시 디지털 리서치의 경우에는 10월 첫 거래일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급등은 대규모 숏포지션 청산에서 시작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리서치는 비트코인 상승은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암호화폐 거래소 FTX에서 시작된 숏포지션에 대한 강제 청산이 출발점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FTX에서의 강제 청산 규모는 1억 3,795만 달러, 비트맥스는 3,697만 달러, OKX는 3,584만 달러, 또 바이낸스는 2,231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숏포지션 강제 청산이 잇따르면서 반대 매매가 촉발됐던 거고, 이에 따른 비트코인 급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강세 흐름은 전통 시장과 상관없이 암호화폐 자체 강세 사이클이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루나의 아테 헤드인 비자이 IR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전통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일부 약화되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부채 한도, 중국의 암호화폐 탄압 등과 관련된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도 암호화폐는 자체 강세 사이클에서 계속 상승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10월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미있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이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9월이 마무리된 것을 기뻐하면서 암호화폐 지지자들 사이에서 10월 랠리를 기대하는 업토버, 이런 신조어가 등장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상승을 의미하는 업, 그리고 10월 옥토버를 합성해서 업토버, 이걸 만든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SEC가 4개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SEC는 9월 29일자 공지문을 통해서 글로벌 X와 위즈덤 트리, 크립토인, 발키리, 이들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결정을 45일에서 60일 연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SEC가 새롭게 결정한 시한은 글로벌 X가 11월 21일, 발키리는 12월 8일, 위즈덤 트리는 12월 11일, 크립토인은 2월 24일입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힌 직후에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솔라나와 유니스왑 등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레이스케일이 솔라나와 유니스왑을 그레이스케일 라지캡 펀드에 편입하기로 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그레이스케일 펀드에 편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유니스왑의 경우에는 다른 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던 걸 빼서 이번에 디지털 라지캡으로 옮기기로 한 겁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전체 펀드의 편입 비중을 조절해서 비트코인 등 일부 코인들을 매도한 돈으로 솔라나와 유니스왑을 구매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둘 다 디파이 열풍과 관련해서 무척 매우 많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인데다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전통적인 세력의 관심 종목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 역시 한층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도 10월로 접어들면서 1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이 오패드기에는 XRP는 기술적으로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0.99달러와 100일 단순 이동 평균인 0.89달러 사이에 아주 좁은 범위에서의 거래를 10월 1일 상승세로 해결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 세력이 50일 단순 이동 평균인 1.1달러 이상으로 가격을 밀어붙이고 유지한다면 조정이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럴 경우에 1.41달러 강력한 저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하락한다면 곰 세력이 XRP를 다시 100일 단순 이동 평균인 0.89달러 아래로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플과 SEC가 합의를 이루어서 소송이 마무리된다라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지면서 잠시 동안이나마 커뮤니티 등에서는 말 그대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필 야후파이낸스에서 이게 보도되면서 신빙성을 높였고 이렇게 10월이 아주 화려하게 시작되는구나 이런 말들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리플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테로티도가 해당 트위터에 가짜뉴스라는 점을 확인하는 답글을 달면서 상황은 그렇게 빠르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과정을 토파보면 상당히 골 때리는 게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의 의도성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배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 플랫폼 액세스와이어에 SEC가 리플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라는 보도자료가 올라왔고 이걸 야후파이낸스가 보도했던 겁니다. 이 액세스와이어라는 데가 보도자료를 공개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주 강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짜 보도자료를 올렸던 겁니다. 리플은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완전히 거짓이다, 우리가 내보낸 게 아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어떤 목적인지 누군가 꽤나 적극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가짜 보도자료까지 제작해서 배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엑스 인피니티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4시간 기준 52%가 올랐고 최근 일주일 동안 73% 넘는 상승세를 탔습니다. 시장이 어수선할 때도 계속해서 상승 궤도 위에 올라서 있던 겁니다. 필리핀의 서민 경제를 지탱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플레이 투 얼 이런 상징이 된 엑스 인피니티, 그 인기가 정말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나스켄트 게임 세계를 디파이 시장과 연결해서 토큰 거래를 더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아예 자체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를 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를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서 매수를 한 뒤에 이걸 이동시켜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이걸 없애기 위한 목적에서 아예 덱스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게임 플레이를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탈중앙화 거래소까지 설립했다라는 건데 그 인기 어느 정도인지 실감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엑스 인피니티가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건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모로 긍정적인 신호들, 전망들 잇따르고 있어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속 의미 있는 결과들, 상황들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